김은숙 과장님, 급한 전화 왔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오후 3시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들어와 제 핸드폰을 건넸어요. 여보세요? 은숙 씨죠? 저 동네 통장인데요. 어머님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차를 몰고 엄마 집으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화한 게 언제였지? 추석? 아니, 추석에도 못 갔었나? 9월 중순에 전화했었나? 한 달 반이 넘었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저는 그만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집 앞에는 이미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다세대 주택 2층, 엄마가 20년 넘게 사신 그 작은 집. 유족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일단 병원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엄마. 거실 소파에 엄마가 누워 계셨어요. 아니, 엄마의 몸이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채고 낡은 옷을 입은 채로 어머님, 무릎이 풀려서 엄마 옆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하지만 엄마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계셨습니다. 3일 전부터 쓰러져 계셨던 것 같아요. 옆에 있던 통장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3일이요? 네. 집 앞에 고양이가 계속 울고 문을 긁어서 이상해서 확인했더니 3일 동안, 엄마는 3일 동안 혼자 여기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으악. 저는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더 자주 올걸. 하지만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남편 민준이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고 딸 지연이와 아들 지훈이도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가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훈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할머니를 더 자주 뵙게 하지 못한 것이, 할머니가 혼자 돌아가시게 한 것이,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엄마는 평생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친척도 거의 없었고 친구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조문객은 동네 분들 몇 명이 전부였어요. 어머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맨날 혼자 계셔서 걱정했어요. 딸분 바쁜 거 아시니까 연락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가 연락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안 한 거잖아. 장례를 마치고 엄마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민준이와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여보, 천천히 해. 힘들면 나중에 하자. 아니야. 오늘 해야 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졌어요. 엄마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TV, 벽에 걸린 시계,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들. 제 대학 졸업 사진, 결혼 사진, 지연이와 지훈이 어렸을 때 사진. 할머니가 우리 사진을 이렇게 많이 붙여두셨네. 지연이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자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상한 반찬 몇 개가 전부였어요. 김치 한 통, 된장 조금, 시든 배추. 엄마가 이렇게 드시고 계셨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 하나. 엄마가 마지막으로 드셨던 밥그릇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낡은 이불, 오래된 옷장. 엄마는 평생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사셨어요? 내가 돈 들였잖아요. 하지만 통장을 보니 제가 보낸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한 푼도 쓰지 않으시고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은숙이에게. 엄마 손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매달 보낸 돈을 모아두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은수가,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렴.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마이너스 엄마가. 엄마. 봉투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고양이 울음소리였어요. 베란다 문을 열자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색, 주황색, 검은색 털이 섞인 예쁜 고양이였어요. 한쪽 귀가 약간 찢어져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고양이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슬프게 울었어요. 야옹, 야옹.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키우시던 고양인가? 베란다에는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낡은 담요도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밥 주시던 고양이예요. 통장 아주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복이라고 부르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아끼셨죠. 매일 밥 챙겨주시고 추우면 담요도 깔아주시고. 그래서 이 고양이가 문을 긁은 거구나. 네. 3일 동안 계속 울고 문을 긁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보기는 계속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내가 알려줘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어. 보기는 제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저 고양이 어디 가는 거지? 하지만 보기는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후였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집에서 잤습니다. 엄마 방에서 엄마가 주무시던 이불을 덮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사과했어요.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전화라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영영 엄마를 볼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야옹. 복이었습니다. 복이는 베란다 난간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도 엄마가 그립구나. 저는 창문을 열고 복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이는 대답하듯 한 번 울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꿈을 꿨습니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 복직했지만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세요? 부하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으면
자꾸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소파에 누워 계시던 엄마, 텅 빈 냉장고, 벽에 붙어 있던 우리 가족 사진들. 엄마가 매일 저 사진들을 보셨겠구나.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수가, 너 바쁘지? 괜찮아, 엄마는. 다음에 시간 날 때 와. 그때마다 저는 안도했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이해해 주시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엄마는 이해한 게 아니라 참으신 거였어요. 혼자서 외로움을 삼키며 딸이 바쁘다고 이해하신 척 하신 거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옆에서 자던 민준 씨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여보, 자책하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자주 가야 했어. 전화라도 더 자주 했어야 했어. 장모님은 당신을 이해하셨을 거야. 그게 더 아파. 엄마가 이해해 주셨다는 게. 엄마는 이해하시면서 혼자 외로웠을 거 아냐.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곁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 앞에 고양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삼색 고양이 복이었어요. 복이? 복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야옹. 복이가 제 발 앞에 그것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뭐야?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였어요. 은색이었을 텐데 세월이 지나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하트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마이너스 은숙.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5월 어버이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 오세요. 저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고민했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서 청소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한테 뭘 드리지? 그때 문구점 앞을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전시된 목걸이를 봤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 목걸이. 가격표를 보니 5,000원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쁘다.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하지만 제 용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급식비를 아꼈어요. 친구들이 떡볶이 사 먹자고 해도 참았습니다. 은수가 왜 요즘 간식 안 먹어? 아니야, 배 안 고파. 사실은 정말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2주 동안 모은 돈이 4,500원.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담임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은수가 교무실 청소 좀 도와줄래? 선생님이 간식 사줄게. 선생님, 대신 500원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은 웃으시며 500원을 주셨어요.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문구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저 목걸이 주세요. 어버이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주무시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응? 은수가. 벌써 일어났니? 엄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러 가셨어요. 그날도 5시 반에 일어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아, 그러네. 우리 딸 벌써 컸구나. 엄마, 이거요. 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엄마가 상자를 여시자
목걸이가 나왔어요. 어머, 이게, 엄마, 이거 예쁘죠? 엄마 주려고 용돈 모았어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수가,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인데.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엄마 목에 목걸이를 걸어드렸어요. 작은 하트가 엄마 가슴에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엄마. 엄마한테 잘 어울려요. 은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 나중에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요. 금목걸이 사드릴게요. 진짜 비싼 거요. 엄마는 웃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이게 제일 좋아. 우리 은숙이가 준 거니까. 그날 엄마는 일하러 가시면서도 목걸이를 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에 갔고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어요. 엄마에게 더 좋은 목걸이를 사드릴 수 있었지만 저는 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드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바빴거든요. 일하고 가정 꾸리고 아이들 키우느라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도 찾아뵙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엄마가 그 목걸이를 하고 계신 걸 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목걸이를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평생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 엄마. 저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어요. 보기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가, 이거 엄마가 가지고 계셨어? 어디서 가져온 거야? 보기는 대답하듯 한 번 울었어요. 야옹. 그리고는 일어서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계단 내려가더니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보며 다시 한 번 울었습니다. 야옹. 따라오라는 거야? 보기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회의도 있었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가 궁금했어요. 보기가 어디서 가져온 건지, 엄마가 이걸 어디에 보관하고 계셨는지. 잠깐만 기다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오늘 회사에 연락 좀 해줘. 좀 늦는다고. 왜? 무슨 일이야? 설명하기 어려워.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재킷을 벗었어요. 그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계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가, 가자. 어디든 데려가 봐. 보기는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보기를 따라갔어요.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길, 엄마가 사셨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네를 잘 몰랐어요. 엄마 집에 가더라도 차를 타고 집 앞에 내려서 바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요. 보기는 골목을 지나 작은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동네 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낡은 놀이터, 벤치 몇 개, 그리고 작은 화단. 보기는 한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벤치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야옹. 저는 벤치에 다가갔습니다. 평범한 나무 벤치였어요. 하지만 벤치 옆에 작은 꽃집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가 특별한 거지? 그때 꽃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 복이네. 오늘도 왔구나. 그러더니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혹시 순자 씨 따님이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사진으로 봐서요. 순자 씨가 늘 자랑하셨거든요. 엄마를 아셨어요? 네. 어머님이 매일 여기 오셔서 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일요? 네. 아침마다요. 보기한테 밥 주시고
여기 앉아서 한참 계셨어요. 뭐 하시면서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진 보시면서 우셨어요. 사진이요? 손녀님들 사진이요. 그리고 따님 사진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매일 우셨다고요? 네. 그러시면서 보기한테 얘기하셨어요. 우리 은숙이가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다고. 아주머니, 혹시 따님, 어머님 연락 자주 안 하셨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바빴어요. 어머님도 아셨어요. 따님 바쁜 거, 그래서 연락 안 하신 거죠. 따님 힘들까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따님이 성공하신 게 자랑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외롭다고 하셨겠어요? 꽃집 아주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거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장례는 잘 치르셨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엄마가 매일 앉으셨던 그 벤치에 보기가 제 옆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보가, 엄마가 여기 오셨구나. 매일. 보기는 저를 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야옹. 저는 목걸이를 꺼내 다시 들여다봤어요. 엄마 사랑해요. 마이너스 은숙. 40년 전 제가 새긴 글씨. 엄마는 평생 이 목걸이를 간직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여기 와서 이 목걸이를 만지며 저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보기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또 어디로 가는 거지? 하지만 저는 보기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보기가 알려주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 대해서, 엄마의 마지막 나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쩌면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가, 천천히 가. 내가 따라갈게. 보기는 뒤를 돌아보며 한 번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목에 건 엄마의 목걸이. 아니, 이제는 제 목걸이.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엄마, 제가 이제 알아갈게요. 엄마의 마지막 날들을. 보기가 알려줄 거예요. 보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기를 따라 계속 걸었어요. 엄마를 찾아가는 길을. 보기는 공원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보기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가 40년 가까이 사신 동네. 하지만 저는 이 동네가 낯설었습니다. 엄마 집에 올 때도 항상 차로만 왔고 집 앞에 주차하고 바로 들어갔다 나왔으니까요. 엄마는 매일 이 길을 걸으셨겠지. 좁은 골목길, 낡은 주택들, 오래된 상가들. 엄마의 일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멈춘 곳은 작은 슈퍼마켓이었어요. 송이 슈퍼라는 간판이 달린 작고 낡은 가게였습니다. 보기는 가게 앞에 앉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야옹. 여기. 저는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인사하셨어요. 그러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혹시 순자 씨 따님이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사진으로 봤어요. 순자 씨가 늘 자랑하셨거든요. 아주머니는 카운터에서 나오셨어요. 순자 씨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고맙습니다. 엄마를 잘 아셨나 봐요? 네. 순자 씨는 20년 넘게 여기 단골이셨어요. 거의 매일 오셨죠? 매일요? 네.
아침마다 오셔서 고양이 밥 사가셨어요. 아주머니가 한쪽 선반을 가리키셨어요. 저 고양이 사료요. 순자 씨가 늘 사가시던 거예요. 저는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고양이 사료 봉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보기 밥이요? 네. 순자 씨는 보기를 정말 아끼셨어요. 내 친구라고 하셨죠.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늘 밝게 웃으시고, 엄마가 밝게 웃으셨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아는 엄마는 말이 없고 조용한 분이셨거든요. 네. 물론 가끔은 슬퍼 보이셨지만요. 언제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따님 얘기할 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얘기를요? 네. 순자 씨는 늘 따님 자랑하셨어요. 우리 은숙이가 대학 나왔다. 대기업 과장이다. 손주들도 참 잘생겼다고요. 그런데 가끔 은숙이가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 조금 슬퍼 보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으시며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괜찮다고요. 아주머니, 한 번은요, 제가 전화 한번 하시지 그래요? 라고 했더니 순자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은숙이가 바쁜데 내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괜찮아. 은숙이만 잘 있으면 되라고요. 엄마. 저는 카운터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따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순자 씨는 따님이 성공한 걸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순자 씨가 제일 좋아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아주머니가 카운터 뒤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요. 상자를 여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 사진, 아이들 사진, 가족 사진. 순자 씨가 가끔 여기 오셔서 사진 보여주셨어요. 정말 행복해 하시면서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작년 설날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찍은 사진. 엄마만 빠진 사진. 이 사진 찍을 때 순자 씨가 오셨었어요. 사진 뽑아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이 사진을 여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우리 가족 잘생겼지?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었죠? 엄마, 사진 한 장만 찍고 갈게요. 바빠서요. 그래, 은수가.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나왔었어요. 엄마와 함께 찍자는 말도 하지 않고, 따님,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슈퍼를 나오자 보기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동네 복지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엄마가 오셨던 곳인가?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보기는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저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데스크에 젊은 여성 상담사가 앉아 있었어요. 혹시 박순자 씨 아세요? 박순자 씨요? 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네, 제가 딸입니다. 아, 그러세요. 조의를 표합니다. 상담사가 일어나서 저를 안내했어요. 어머님 관련해서 여쭤보실 게 있으세요? 네. 엄마가 여기 오셨나요? 네, 오셨었어요. 한 6개월 전쯤이요. 뭐하러요? 상담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상담하러 오셨었어요. 독거노인 프로그램이요? 네. 말버 서비스, 도시락 배달, 건강 체크 같은 거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도 상담하러 오셨다는 것도. 그래서 신청하셨나요? 아니요. 상담만 하시고 취소하셨어요. 왜요?
상담사가 기록을 보며 말했어요. 딸이 알면 걱정할까 봐라고 하셨어요. 사실 어머님은 신청 조건에 다 맞으셨어요. 독거노인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셨고요. 건강이 좋지 않으셨다고요? 네. 상담하실 때 숨이 많이 차셨어요. 혹시 병원 가보셨냐고 여쭤봤더니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은숙이가 바쁜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엄마. 그러시면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목걸이요? 네. 작은 하트 모양 목걸이요. 딸이 어렸을 때 선물한 거라고 자랑하셨어요. 저는 목에 건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때 어머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목걸이 보시면서 은숙이는 효녀다. 엄마를 잊지 않았다고 하시면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잊고 있었어요. 이 목걸이도 엄마도. 따님, 어머님은 따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더 아파요. 엄마가 이해해 주시니까, 엄마가 참으시니까,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은숙이만 행복하면 돼.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해라고요. 복지관을 나왔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보기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야옹. 보가,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보기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동네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내과 의원이었어요. 여기도? 병원에 들어가자 나이 지긋한 원장님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혹시 박순자 씨 아세요? 원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순자 씨, 돌아가셨죠? 정말 안타까웠어요. 엄마를 아셨어요? 네. 오래된 환자분이셨어요. 원장님이 차트를 꺼내셨어요. 순자 씨는 1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병이 있다는 걸. 약 드셨나요? 가끔 드셨어요. 돈이 없으실 때는 안 드시고 버티셨죠. 원장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요? 네. 약값이 부담되신다고. 제가 여러 번 꼭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돈 드렸는데요. 그 돈은 아마 따님을 위해 모아두셨을 거예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6개월 전쯤에 오셨을 때는 심장도 안 좋아 보이셨어요. 큰 병원 가보시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알면 걱정할 거다라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따님, 순자 씨는 마지막까지 따님 걱정하셨어요. 은숙이가 힘들까 봐라고요. 원장님, 제가 뭘 한 거예요? 따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돈 드린다고 한 달에 한 번 입금만 하고 원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순자 씨는 따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병원을 나와 골목을 걷는데 보기가 한 집 앞에서 멈췄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 엄마 집이었습니다. 여기로 돌아온 거야? 보기는 현관으로 올라가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야옹.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보기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베란다에는 여전히 보기 밥그릇과 물그릇이 있었어요. 보기는 밥그릇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발톱으로 긁기 시작했어요. 뭘 하는 거야? 저는 보기가 긁는 곳을 봤어요. 낡은 담요 밑에 뭔가 있었습니다. 담요를 들춰보니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플라스틱 상자. 뚜껑을 열자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 사진, 아이들 사진, 가족 사진. 제가 보낸 적 없는 사진들도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난 거지? 사진 뒷면을 보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지연이 대학 졸업식. 페이스북에서 캡처함. 2022년 민준이와 은숙이 제주도 여행. 인스타그램에서 저장함. 엄마는 제 SNS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올린 사진들을 캡처해서 프린트하고 이렇게 모아두셨던 겁니다. 엄마, 상자 밑에 노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펼쳐보니 일기였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오늘 페이스북에서 은숙이가 가족들이랑 외식하는 사진 올렸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은숙이만 행복하면 돼. 2024년 9월 23일. 추석인데 은숙이가 못 온다고 문자 보냈다. 괜찮아. 바쁜 거 아는데. 복이랑 나랑 둘이 명절 보내면 돼. 2024년 10월 5일. 요즘 숨이 자꾸 차다. 병원 가야 하나? 하지만 은숙이가 알면 걱정할 테니. 조금만 더 참아보자. 2024년 10월 20일. 오늘 은숙이 생각이 많이 난다. 전화하고 싶지만 참는다. 목걸이를 보니 어렸을 때 은숙이가 생각난다. 엄마, 나중에 금목걸이 사드릴게요. 하던 그 맑은 목소리. 은수가, 엄마는 이 목걸이만으로 충분해. 내가 준 첫 선물이니까. 2024년 10월 28일. 오늘 보기가 내 손을 계속 감는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야옹하고 운다. 보가, 너도 엄마 마음 아는 거니? 그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그 3일 후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일기장과 사진 상자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보기가 제 무릎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보가, 엄마가 이렇게 사셨구나. 매일 내 걱정하시면서 내 사진 보면서 혼자서. 보기는 제 손을 핥아주었어요. 고마워, 보가. 내가 엄마 옆에 있어줘서. 엄마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보셨을 석양. 엄마가 매일 걸으셨을 동네. 엄마가 매일 생각하셨을 저.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그때 보기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또 뭐가 있어? 보기는 엄마 침대 밑을 발톱으로 긁었어요. 저는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꺼내보니 녹음기였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 이게 뭐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은수가 엄마야.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카세트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수가 엄마야.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너 바쁜 거 알아서 전화는 안 할게.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이거 들으려고 녹음해. 엄마의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고 듣기 시작했어요. 은수가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엄마가 꿈꾸던 걸 다 이뤘잖아. 엄마가 청소 일하면서 힘들었던 건 다 내 때문이었어. 내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엄마의 꿈이었으니까. 엄마. 은수가 엄마가 혼자 사는 거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내가 시집가고 나서 엄마가 같이 살자고 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안 했잖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내 새 가정에 방해되고 싶지 않았어. 사위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며느리 엄마랑 사는 게 편하겠어? 그리고 내가 시댁 눈치 보면서 살까봐. 엄마 그런 거 아니었는데. 은수가 엄마 알아. 내가 효녀라는 거, 전화 자주 못하는 거, 자주 못 오는 거 다 이해해.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명절에 시댁 가고 친정 오고 바쁜 거 엄마가 다 알아. 엄마는 다 이해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외로웠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자고 가끔은 정말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전화기 들고 번호 누르다가 지우고 누르다가 지우고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 엄마, 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보기가 왔어. 3년 전이었나? 빗속에서 울고 있는 걸 주워왔지. 그때부터 엄마는 외롭지 않았어.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보가, 너 지금 듣고 있니? 엄마가 나중에 세상 떠나면 은숙이한테 가. 알았지? 은숙이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줘. 엄마. 보기가 저를 올려다보며 울었어요. 야옹.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가 엄마가 미안한 게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 숨이 자꾸 차고 가슴이 아프고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너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못하겠더라. 엄마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돈 보내주는 거 엄마가 다 모아뒀어. 약값 쓰라고 준 건데. 미안해. 엄마가 못 써. 그 돈은 내 돈이니까.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모아둔 거야. 제가 매달 입금한 50만 원. 엄마는 한 푼도 안 쓰시고 모아두셨던 겁니다. 약값도 아끼면서 은수가 만약에 엄마가 갑자기 세상 떠나도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로. 싫어요,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준 목걸이 있잖아.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엄마 보물이야. 가끔 그거 보면서 생각해. 우리 은숙이가 얼마나 착한지. 초등학생이 용돈 모아서 엄마한테 목걸이 사줬어. 저는 목에 건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그때 내가 그랬잖아. 엄마, 나중에 금목걸이 사드릴게요. 귀엽더라. 근데 은수가 엄마는 그 금목걸이 안 바래. 이 목걸이면 충분해. 내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금목걸이 사드린다고 해놓고 은수가 엄마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알아? 녹음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그때 너 전화로 엄마 나 합격했어. 그랬잖아. 그날 밤 엄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기뻐서. 저도 기억났어요. 그날을. 그리고 내 결혼식 날. 내가 웨딩드레스 입고 서 있는 거 보면서 엄마 생각했어. 내가 정말 잘 키웠구나. 우리 은숙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됐네. 엄마. 지연이 태어났을 때도 지훈이 태어났을 때도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못 해준 거, 내가 내 아이들한테 다 해주는 거 보면서 엄마는 뿌듯했어.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났어요. 은수가, 너 정말 좋은 엄마야. 엄마보다 훨씬 나은 엄마. 엄마가 못 해준 거 내가 다 해주고 있잖아. 고마워. 엄마, 제가 고마운 거예요. 은수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엄마가 세상 떠나면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내가 잘 사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이 좀 부탁해. 복이도 가족이야.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게 너고 두 번째가 복이거든. 하, 복이가 제품에 파고들었어요. 은수가 자책하지 마. 내가 효녀 맞아. 바쁜데도 명절 때마다 왔잖아. 돈도 보내줬잖아. 엄마가 안 쓴 거지. 내가 안 준 게 아니잖아.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엄마가 외로웠던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내가 편하게 살기를 바랐던 거니까. 엄마는 끝까지 저를 이해하고 계셨어요. 은수가, 엄마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해.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전부였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했어. 엄마, 엄마가 청소 일할 때 힘들었던 게 아니야. 내 생각하면서 일하면 행복했거든. 우리 은숙이 대학 보내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면 힘이 났어. 엄마 미안해요. 고생만 시켜드려서. 은수가 그게 고생이 아니야. 그게 사랑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나중에도 사랑할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엄마 생각날 때 이거 들어.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리고 복이 안아줘. 복이한테 엄마가 있으니까. 네, 엄마. 마지막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은수가 행복해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 아이들 잘 키우고 사위랑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엄마, 사랑한다. 우리 은숙이. 너는 효녀야.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그리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보기가 제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엄마가 닦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들을 아직 읽지 않았거든요. 2024년 10월 28일 돌아가시기 3일 전. 오늘 녹음을 했다. 은숙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녹음했다. 혹시 내가 갑자기 세상 떠나도 은숙이가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행복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다. 보기가 오늘 계속 내 곁에 있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 손을 핥아준다. 보가, 너도 뭔가 아는 거니? 요즘 숨이 정말 많이 차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은숙이가 알면 걱정할 텐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2024년 10월 29일. 오늘 페이스북에서 은숙이가 회사 회식 사진 올렸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 웃고 있더라. 그걸로 됐어.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보기한테 부탁했다. 보가, 나중에 엄마 없으면 은숙이한테 가. 은숙이 외롭지 않게 해줘. 보기가 야옹하고 대답했다. 2024년 10월 30일. 오늘은 몸이 좀 나은 것 같다. 다행이다. 은숙이가 다음 달에 온다고 문자 보냈다. 기다려진다. 한 달이 금방 가겠지. 목걸이를 닦았다. 은숙이 올 때 하고 있어야지. 은숙이가 보면 기억할까? 어렸을 때 선물한 거. 그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엄마는 쓰러지셨고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엄마 침대에 누웠어요. 엄마가 주무시던 침대. 엄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보기가 제 옆에 누웠어요. 엄마가 보기한테 부탁하셨죠? 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야옹.
고마워, 보가. 엄마 부탁 들어줘서. 저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친구. 이제는 제 가족. 보가, 우리 집에 가자.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나도 혼자가 아니야.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기를 안고 민준이와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 고양이. 보기야. 엄마가 키우시던 고양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엄마,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앉아봐.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은수가 엄마야. 지연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목소리다. 너 바쁜 거 알아서 전화는 안 할게.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을 때 이거 들으려고 녹음해. 민준 씨도 귀를 기울였어요.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은숙이. 너는 효녀야.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녹음이 끝났을 때 거실은 조용했어요. 지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지훈이도 눈물을 훔쳤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걸.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장모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 나도 알아. 이제 알아. 저는 일기장도 보여줬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한 사진들도.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 지연이가 사진들을 보며 울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생각하면서 사진 올린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지연아. 할머니는 그걸로 행복하셨어. 우리가 행복한 걸 보시는 게 할머니한테는 전부였어. 그날 밤 우리는 엄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엄마, 이제 뭐 할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보기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거야. 그리고 저는 목걸이를 만졌어요. 할머니를 잊지 않을 거야. 매일 기억할 거야. 보기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야옹. 보가, 이제 우리 가족이야. 외롭지 않아도 돼. 민준 씨가 보기를 쓰다듬었어요. 어서 와, 보가.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지연이와 지훈이도 보기를 반겼습니다. 보가, 잘 부탁해. 보기는 우리 가족을 하나하나 바라보더니 만족한 듯 눈을 감았어요. 마치 엄마의 부탁을 완수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거실이었습니다. TV 옆 벽면에 작은 선반을 달았어요. 여보, 여기 어때? 민준 씨가 수평계로 확인하며 물었어요. 좋아. 거기가 딱이야. 선반 위에 엄마 사진을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사진. 50대 초반쯤 찍으신 사진이었어요. 미소 짓고 계신 모습. 할머니 예쁘시다. 지연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치? 할머니 젊었을 때 정말 예쁘셨어. 사진 옆에는 작은 꽃병을 놓고 하얀 국화를 꽂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차 한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일기장과 목걸이,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엄마, 여기 계세요. 저희 거실에서 저희와 함께요. 보기가 선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울었어요. 야옹.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보가, 엄마 보이지? 엄마가 여기 계셔. 보기는 선반 밑에 앉더니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보기가 엄마 사진 앞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마치 아침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가. 보기는 저를 힐끔 보더니 다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저도 보기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보기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엄마, 오늘 하루도 저희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보기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엄마와 대화하는 것처럼. 여보, 보기가 정말 신기해. 민준 씨가 말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저기 앉아 있어. 마치 장모님 만나러 오는 것 같아. 보기는 알아. 엄마가 여기 계시다는 거. 그런가 봐. 동물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지도 모르지. 저는 보기를 안아 올렸어요. 보가, 엄마 대신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보기는 제 얼굴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과장님 휴가요? 응.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님 일 때문이시죠?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와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 집 정리하러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가볼게. 복이랑 같이. 알았어. 천천히 하고 와.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복이는 익숙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집처럼. 아니, 원래 복이 집이었죠. 복아, 그동안 여기서 엄마랑 살았지? 복이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밥 먹던 자리에 앉았어요. 야옹. 슬퍼 보였습니다. 복아, 엄마 보고 싶지? 나도 그래. 저는 보기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우리가 기억하는 한. 보기가 제 품에서 가르랑거렸습니다. 엄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을 때 엄마의 옷들이 보였습니다. 다 낡고 해진 옷들. 제가 새 옷 사드린다고 했을 때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엄마 옷 많아. 새로 살 필요 없어. 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겨우 몇 벌 없었습니다. 옷 하나하나 꺼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보기가 옷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발톱으로 긁었어요. 뭐야, 보가? 옷장 구석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 손글씨였어요. 엄마,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기뻐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은숙. 20년도 더 된 편지였어요. 대학 합격 통지서와 함께 엄마한테 보냈던 편지. 엄마는 그걸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른 봉투들도 열어봤어요. 엄마 취직했어요. 드디어 월급 받아요. 이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은숙. 엄마 결혼합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축하해주세요. 은숙. 엄마 딸 낳았어요. 이름은 지연이에요.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요. 은숙.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보냈던 편지들. 엄마는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모아두셨던 겁니다. 엄마. 상자 맨 밑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엄마 손잡고 웃고 있는 어린 제 모습. 엄마, 이것까지 가지고 계셨네. 저는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보기가 제 무릎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보가,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정말 알겠어. 짐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남은 가족들한테 더 잘해야지. 엄마처럼 후회하지 않게.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가 반겼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지연아. 엄마, 저 오늘 할머니 이야기 SNS에 올렸어요. 그래, 뭐라고 썼는데? 지연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할머니께 저는 할머니가 제 SNS를 보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제가 올린 사진들을 캡처해서 프린트하고 매일 보셨다는 것도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생각하면서 사진 올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 할머니는 그걸로 저를 느끼고 계셨네요. 할머니가 외로우셨던 거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도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이제 제가 할머니를 응원할게요. 하늘에서도 행복하세요. 할머니가 키우시던 보기는 이제 저희 가족이 됐어요. 매일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서 할머니를 기다려요. 보기를 통해서 할머니가 항상 저희 곁에 계신다는 걸 느껴요. 사랑해요, 할머니. 영원히. 지연아,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주말에는 보기를 데리고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엄마 왔어요. 보기도 데려왔어요. 보기는 엄마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야옹. 슬프게 우는 것 같았어요. 보가, 엄마 보고 싶지? 나도 그래. 저는 보기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저 많이 변했어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 보내려고 노력해요. 일도 조금 줄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엄마가 바라시던 거죠? 제가 행복한 거 이제 알았어요. 행복은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거라는 걸요. 보기가 제 품에서 가르랑거렸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보기가 저희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매일 엄마 생각하면서요. 어느 날 밤,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보기도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지금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요. 보기가 제 손을 핥았어요. 엄마가 보기를 보내주셔서 고마워요. 보기 덕분에 엄마가 항상 곁에 계신 것 같아요. 보기는 엄마 사진을 올려다보며 울었어요. 야옹. 보가, 너도 엄마 보고 싶지? 엄마도 너 보고 싶으실 거야. 저는 보기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야. 엄마가 우리를 이어주셨으니까. 그때 보기가 제 목에 건 목걸이를 발톱으로 살짝 건드렸어요. 이거 엄마가 주신 목걸이지. 엄마의 사랑이야. 보기가 목걸이를 한번 핥았습니다. 마치 엄마를 느끼는 것처럼. 보가, 우리 약속하자.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자. 엄마가 바라시는 것처럼. 야옹. 보기가 대답했어요. 6개월 후, 거실 선반에는 엄마 사진과 함께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됐어요. 보기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엄마 산소 앞에서 찍은 사진.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인 사진.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는 항상 보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보기가 우리 가족이 됐어요. 이제 저희는 보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보기는 여전히 매일 아침 엄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인사하듯 기다리듯. 그리고 저도 매일 아침 엄마께 인사드렸습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을까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그래, 찍자. 우리는 엄마 사진 앞에 모였어요. 보기도 제 무릎에 앉혔습니다. 자,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가족 사진이 찍혔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 보기가 카메라를 보지 않고 엄마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보기 봐, 카메라 안 봤네. 괜찮아.
보기는 할머니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네. 귀엽다. 저는 그 사진을 프린트해서 엄마 선반에 올려놨어요. 엄마도 함께 있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엄마께 편지를 썼어요. 엄마에게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보기 덕분에 엄마를 알게 됐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엄마가 얼마나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안한 건 엄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고마운 건 그럼에도 엄마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엄마, 저 이제 많이 변했어요.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 보내요. 일도 줄이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주말에는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요. 보기는 저희 가족의 천사가 됐어요. 매일 엄마를 기억하게 해주고 매일 엄마가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 엄마가 남겨주신 목걸이 매일 하고 있어요. 이 목걸이는 제 보물이에요. 엄마의 사랑이니까. 엄마, 하늘에서도 행복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요.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은숙 올림. 편지를 다 쓰고 저는 엄마 사진 앞에 놓았어요. 보기가 다가와서 편지 냄새를 맡았습니다. 보가, 엄마한테 전해줄 수 있어? 야옹. 보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보가. 엄마를 우리한테 연결해줘서. 보기가 제 뺨을 핥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사진 위로 은은하게 비쳤어요. 마치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희 행복해요. 보기 덕분에 엄마도 함께 있어요. 보기가 가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고. 보기를 통해서, 목걸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 보기가 조용히 울었어요. 야옹.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은수가. 영원히.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옆에는 보기가 자고 있어요. 거실 선반에는 엄마가 미소 짓고 계시고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은 기억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엄마 고마워요. 보기를 보내주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용서를 주셔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